12월 16일 오늘 새벽 5시쯤 해서는 깨어서 엄마, 엄마 하는 소리를 계속 부르며 울면서 졸랐는데 엄마라고 부른 것이 오늘이 처음이었다. 엄마라는 소리에 담긴 수많은 의미가 떠오른다. 평범하기만 한 이 육아일기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기록입니다. 육아일기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육아일기를 써내려간 주인공은요,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육아일기 속에 숨겨진 비밀은요, 바로 이 육아일기가 중국 대륙을 떠돌면서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독립운동가 부부가 쓴 일기라는 것입니다. 임시정부 요원으로 본격적인 독립전쟁에 투신하기 전 19살 양우조는 더 큰 세계를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혈혈단신 미국으로 떠났던 유학생이었습니다. 인디아나주 항구에서 노동일을 했고요. 알래스카 탄광에서 일했고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면서 언어를 익히고 학비를 벌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어 헐벗은 조선의 동포들을 입혀보자 라는 그런 꿈을 갖고요. 방직공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선의 온 국민에게 좋은 옷 입혀보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방직공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에는 무역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꿈꿨던 청사진과는 매우 달랐죠. 전국 각지에 방직공장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일제경찰 눈에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였나 봅니다. 일제경찰의 감시 속에 부산 지역을 떠날 수조차 없게 된 이 양우조는요, 결국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바꾸기로 합니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헐벗은 동포들을 먹고 입히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독립을 해야 한다. 조국의 산업 부흥을 꿈꿨던 젊은이가 이제 본격적인 독립운동가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 경찰의 눈을 피해 은밀히 상하이로 간 양우조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고요. 이후 임정의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중국 곳곳을 돌면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들렀던 서울에서 양우조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당시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신여성 최선화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양우조는 어디까지나 잠시 서울에 들렀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양우조와 최선화는요, 어렵게 그 편지로만 겨우 마음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죠. 당시 양우조는요, 이 독립운동가임을 감추기 위해서 이춘삼이라는 가짜 중국인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중국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위장해야만 겨우 돌아다닐 수 있는 그야말로 악전고투의 상황. 하지만 그 모든 시련도 이 두 사람의 운명적 이끌림, 그 사랑을 어찌 끊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최선화는 당초 계획했던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요, 양우조와 함께하기 위해 중국 땅으로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1937년 3월 22일 중국 진강에서 평소 주례를 안 서기로 유명했던 김구가 주례를 맡은 한 부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김구와 임시정부 가족들의 그 축복 속에 치러진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남편 양우조, 아내 최선화였습니다. 결혼한 뒤 최선화 역시 남편을 도와 임정의 안살림을 돌보는 한편 이후에는 중국의 한인교포 부녀자들과 함께 한국애국부인회와 같은 이 조직을 만들어서 여성 독립운동을 전개하죠. 신년까지도 함께하는 진정한 독립운동가 부부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 1년 4개월쯤 지난 1938년 7월 4일 양우조 최선화 부부에게 커다란 축복이 찾아옵니다. 바로 첫 딸의 탄생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제시. 새 생명의 탄생은 어두운 임시정부에도 한 줄기 빛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부터 부부의 육아 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38년 7월 4일 중국 호남성 장사. 제시가 내게 온 것은 바로 오늘 음력으로 6월 7일 아침이다. 내 조국으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나는 내 딸을 가슴에 안았다. 부부가 첫 아이를 품에 안은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사실 제시가 태어나던 때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죠.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임시정부의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양우조 최순화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갓 태어난 아기 제시가 먹을 것도 넉넉치 않았고요. 쉴 것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일기에도 역시 행복만큼이나 깊은 걱정이 곳곳에 담아 있습니다. 일본군을 피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피난길에 오른 부부. 임시정부 가족들과 겨우 중국 삼수역에 도착했을 무렵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갑작스럽게 공습 경보가 울린 겁니다. 1938년 10월 20일 삼수. 갑작스런 공습 경보에 차가 멈췄다. 순식간에 우리 일행 모두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우리는 제시를 안고 정거장 서남쪽에 있는 높다란 탑 밑으로 피난했다. 이제 제시를 안고 뛰는 것에 익숙해진 터였다. 갓난아이를 안고 뛰는 것에 익숙해질 정도로 일제히 공습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그들에겐 일상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그 뒤로도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1938년 11월 30일 유주.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려와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정지해야 했다. 말은 안 하지만 모두들 불안해하는 기색이다. 1938년 12월 5일 유주. 들어가자마자 일본 비행기가 착탄을 수없이 떨어뜨리는 모양이었다. 석굴이 심히 흔들리며 당장 무너지는 듯하고 동굴 안의 상태는 천둥 번개 치듯 불빛이 번쩍이며 천장이 내려앉는 듯 작은 돌 부스러기가 자꾸 떨어져 나는 허리를 구부려 제시의 몸을 방어하며 폭탄 투하가 멈추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1938년 12월 27일 유주. 아침 11시경에 경보가 울렸다. 나무 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기관총 세례를 받았다기에 우리는 무덤 옆에 제시를 웅크리게 하고 그 위에서 엄마가 제시 몸을 감싸 안은 자세로 몸을 숨겼다. 유주에서 다시 사천성 기강으로 임시정부 가족들의 피난 생활은 계속됐고 그 와중에 일제의 포격 역시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젊은 부부는
공습 경보가 울릴 때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달리고 또 달려야 했습니다. 내 자식이 살짝만 긁혀도 부모의 억장 무너지잖아요. 이 딸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양우조 최순아 부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누구보다 강한 투쟁가였지만 내 아이 앞에선 한없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천상 부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걱정이 무색하게 제시는 다행히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임시용부 가족들은 전쟁 속에서도 티 없이 자라는 제시를 많이 아꼈고요. 그 중에서도 김구, 이시영 선생은 특히 제시를 예뻐했다고 합니다. 1941년 3월엔 양우조 최순아 부부의 둘째도 태어납니다. 둘째 딸 이름은 제니. 그리고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임시정부는 즉각 항전 체제로 전환했고요. 일본과 독립을 상대로 한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죠. 한국 광복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시켜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광복군은 일본군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독립전쟁을 위한 전투 지역이라는 판단하에 각지에 파견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손으로 광복을 쟁취하기 위해 직접 국내 진입 작전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만반의 준비가 무색하게 전쟁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갑자기 전개가 되죠. 연합군이 일본의 핵폭탄을 토하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갑작스럽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끝나버린 겁니다. 1945년 8월 10일 사천성 준경.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투항했다는 소식이 준경에 도착한 것은 오늘 10일 저녁 8시쯤이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 오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것이다. 가슴이 뛰고 너무 어지러워 자리에 가서 잠시 누워야 할 정도였다. 일본의 패망, 즉 우리나라의 광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동포들은 이게 제대로 실감이 안 났다고 하죠. 양우조 최순아 부부 역시 같은 심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히 패망 소식을 들은 제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외놈이 망했으니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가게 되는 것인가요? 조국이 광복을 맞이하고 8개월이 훌쩍 지난 1946년 5월 2일 중국 땅을 돌고 돌아 가족은 마침내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시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던 제시의 일기도 끝이 납니다. 남편 양우조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훈받았습니다. 아내 최선아는 1977년 대통령 표창을,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독립운동가 부부. 하지만 우리는 일기를 통해 한편으로는 이 여리고 여린 부모의 속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엄혹한 세월 속에서도 평범한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 작은 영웅들이 모여 이뤄낸 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2025년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둠 속에도 버티고 버텨 광복, 마침내 빛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들의 일상, 이들의 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